자, 김현민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이제 오늘 나오신 거는 5대 뉴스, 그죠? 네, 네. 5대 뉴스. 예. 첫 번째는 어떤 거 선정하셨습니까? 뭐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 네. 그리고 국정농단. 네. 의혹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의혹자 떼도 돼요. 예. 서울의 소리가 단독 보도한 네. 김건희의 국정농단 및 금품 수수. 예. 이게 단연 탑뉴스입니다. 요거는 올해 그 핵심 뉴스고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국정이 표류한 것이 연계된 게 맞습니다. 이제 또 뒤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만 네네.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이게 누구 탓입니까? 누구로부터 그렇죠. 비롯된 문제고 그렇죠. 누구로부터 비롯돼서 뭐 백지환이 재계니 이런 얘기가 나왔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예. 김건희의 이름은 금기어라는 거예요. 그럼요. 이제 김건희 그 주가 조작 특검법이 이제 통과됐습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대통령실에서는 공언한 대로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이고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은 예. 표결을 할 텐데 국민의힘 공천이 끝난 그 시점, 네, 글쎄 공천 말이에요. 학살이 이루어진 그 시점 이후로 다시 국회가 이제 예. 다수당인 민주당에 의해서 제2의결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는 당연히 이제 의결이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좀 궁금한 게 예. 4월에 패스트트랙 태웠거든요. 그리고 12월까지 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 사이에 국민의힘이 무슨 뭐 다시 이 법안을 논의하자 혹은 뭐 자기들 말하는 독소 조항 빼자 전혀 없었죠. 일체 왜냐 감히 김건희의 이름을 거론한 것 자체가 이거는 굉장히 그 성역을 건드리는 거죠. 그렇죠 성역을 건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여권에서는 하여간 김건희는 금기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누구도 하여간 김건희를 불편하게 할 말은 못한다. 네. 이게 하나의 어떤 철칙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건 또한 윤석열이가 적극적으로 또 이제 김건희를 방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은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 장악당한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하는 이유도 네. 혹은 뭐 함정 취재로 물 타는 이유도 다 여기에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자 네. 그러나 야당에서 이렇게 특검법을 발의를 했고 근데 이제 통과를 시켰단 말이죠. 이건 박수 칠 일입니다. 사실 홍익표 원내대표의 네. 리더십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이거 진짜 박광훈이가 있었으면 박광훈이가 했겠습니까? 절대 안 했을 거예요. 예. 자, 명품백 동영상을 이제 공개한 분은 바로 최재형 목사님. 네. 우리 서울의 소리를 통해서 공익 제보를 하셨는데 김건희가 말이죠. 선물을 준비했다. 그 자기 마음에 드는 선물을 준비했다. 그러면 만나고 자기가 보기에는 별로 좀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이다. 그러면 그 뭐 뿌리치고 네. 그렇게 해서 만난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함정 취재입니까? 어쨌든 뭐 저 함정 네. 취재 논란은 다 사그라들었어요. 뭐 네. 요즘 그거 갖고 시비 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제 없죠. 없어요. 네. 이 본질은 함정 취재가 아니라 네. 김건희의 그 금품 수수라는 예. 점이죠. 또 더 나아가서 네. 국정농단. 네. 근데 말이죠. 검찰이 최근에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이게 배당이 됐는데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요? 뭐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게다가 네. 검찰을 지금 직할 통치하는 것이 이제 윤석열이고 네. 윤석열 머리 위에 김건희가 있고 또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특별감찰반을 가동하면 되지 않겠는가? 뭐 저희들이 그런 얘기 나오는 혹은 거예요. 뭐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조사하면 될 거 아니냐? 아니 다 윤석열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특검밖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특검은 지금 주가 조작 특검인데 금품백 수사가 가능할까? 예. 이게 지금 사실 논란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뭐 어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범법이 발견이 되면요. 이게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도 조사할 수 있도록 이 특검법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2조 사망에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 행위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특검법으로는 김건희의 그 명품백 수수도 수사가 가능하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검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또 달라질 수 있는 문제지만은 근데 국민들이 70%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특검법을. 네. 이걸 가지고 뭘 빼주고 뭘 봐주고 이랬다가는 난리가 나겠죠. 네. 또 게다가 또 추천할 수 있는 그 정당이 민주당과 정의당 아니겠습니까? 네. 정의당도 민주당과 결국 뭐 선명성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 마당에 윤석열의 이익을 대변할 그 특검을 추천한다? 이거 뭐 죽으려고 작정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는 뭐 시간 문제다. 뭐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시간 문제다. 예. 결국 사실은 11월 말에 서울의 소리가 이 명품백 보도를 하지 않았다면은 뭐 또 이렇게 저 야당은 정쟁을 해 이런 여론도 있었을 거예요. 역풍 뭐 그런데 이 그러고. 명품백 파문 게다가 또 이 정부 여당에서 이거를 다 그냥 쌩까려고 했던 것 네. 이것이 국민의 그 분노를
촉발시켜가지고 결국 여기까지 왔다. 네. 국민 70%가 지지하게 됐고 한동훈이도 할까 말까 이러다가 결국 하려다가 쫑크를 먹고 지금 예. 수그러든 거 총선 아니겠습니까? 이후에 하자 그러다가 완전히 그냥 작살났지 한동훈이 그냥. 근데 저는 이게 한동훈이가 지금은 이제 네. 대통령실 뜻을 받들어 가지고 이제 접는 분위기지만은 이제 조중동, 재벌 등이 야 그러다가 민주당 집권하면 어떡할래? 너의 정치를 해. 우리가 밀어줄 테니까. 너 대통령 만들어줄 테니까 너 특검 받아. 윤석열 들이받아. 김건희 들이받아. 우리가 밀어줄게. 네가 노태우가 될 수 있어.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한동훈을 꼬시면은 한동훈이가 또 넘어갈 가능성도 있고요. 그거 촐싹거리는 놈이거든 아주 그냥. 예, 그렇게 되면은 아주 예. 재밌는 일들이 벌어질 텐데 어쨌든 뭐 그 단계까지 가면은 너무 네. 늦었고요. 아 너무 그렇죠. 너무 늦죠. 빨리빨리 예. 해야지. 아유, 너무 속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하여간 김건희 특검은 이제 시간 문제가 네. 됐고 여기에는 명품백 수수 서울의 소리 보도가 아주 큰 네. 마중물 역할을 했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도 제어결인이 여러 가지 물론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네. 제어결을 언제 하느냐, 뭐 다시 국회에서 안 되면 또 특검을 또 하느냐, 네. 22대 국회에서.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특검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네. 이 거대한 물결을 막을 수는 없다. 이 사실은 뭐 거부권을 행사하고 바로 재의결할 생각은 없잖아요 민주당이. 네. 시간을 두면 둘수록 사실 뭐 공천 이후가 아니더라도 네. 국민의힘 안에서는 이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저기 우리 총선에서 다 김건희 때문에 괴멸할 수 있다. 이런 여론이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거 마치 그 된장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네. 맛이 깊어지듯이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도 예. 시간이 갈수록 아주 국민의힘까지도 동조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로 할 것이다. 이렇게 또 관측합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이게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성역이 무너진 겁니다. 네. 금기어를 깨트린 겁니다. 그렇죠. 국민의 대표교회 국회에서. 그래서 향후엔 전 내년에 김건희에 대한 여러 가지 비리라든가 부정 뭐 그런 의혹 문제 네. 그리고 성역이 깨졌기 때문에 네.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는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보수는요. 네. 보수는 힘이 빠지면은 바로 이제 물어뜯깁니다. 진보에는 있는데 보수에는 없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 젖잘싸 그리고 지몬미. 네. 졌지만 잘 싸웠다. 뭐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그런 거 없어요. 뭐 졌다, 꺾였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들깨처럼 달려들어 가지고 물어뜯는 거예요. 김건희가 이제 사실은 그런 꼴이 되기 싫어 가지고 지금 집요하게 네. 윤석열을 막 탁달하면서 특검법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러고 있을 거예요. 네. 사실 그 한동훈이가 처음에는 조선일보를 통해서 그 이 특검법 독소 조항 빼고 총선 이후에 논의하자 이렇게 슬쩍 수정안을 냈는데 맞아요. 바로 여기에 윤석열이가 경로했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경로했다기보다는 김건희가 경로했다고 봐야겠죠. 윤석열이 그날 저녁에 폭탄 주먹었겠지. 그렇지. 야, 지금 그러면 이게 시일의 문제란 얘기야? 특검법은 옳은데 시일의 문제란 얘기야? 특검법 자체가 잘못된 거야. 뭐 이렇게 경로를 한 게 아닐까 네. 추정을 해봅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지금 뭐 한겨레 경향은 또 입 다물기겠지만 조중동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에 대한 얘기를 자꾸만 이미 했어요. 이미 했다는 거는 김건희가 저 리스크가 되면은 정리하고 가야 된다.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네. 이미 지난 대선 때도 그 윤석열이가 이제 저기 김건희 따위하고도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살지만은 윤석열이가 꼴 같지 않게 서울법대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죠? 서울법대 엘리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들 눈에 김건희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대선 전에도 국민의힘 주변에서 나온 얘기가 그 이혼해라. 윤석열 보고 이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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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참에 이혼해라. 데리고 가봐야 손해만 본다. 예. 그런 얘기가 있었고 네. 또 한 번 그 나경원 당대표 나오려고 했을 때 그때도 그 주변에서 나경원을 날리고 또 안철수도 날리고 그래서 김기현 시킨 거 아니에요? 나경원 날릴 때 나경원도 서울법대 아닙니까? 서울법대 나. 예, 그때도 막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김건희 때문에 저 나경원이 날라갔다. 그러니까 네. 김건희 정리하지 않으면은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지금 사실상 김건희의 그 지휘를 받고 있다 윤석열이 이런 얘기가 나와서 윤석열의 마지막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김건희와 이혼하는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아니 별거 해도 되잖아요. 쫓아내서 저를 보내면 아니 이제 저는 동아일보가에서 별거 하려고 그랬잖아요. 별거 아크로비스타 가서 살라고 관저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도 나왔죠. 쫓아내는 거지. 근데 저는 이럴 가능성을 얘기했었잖아요. 우리 저 서울의 소리 나와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김건희가 구속이 돼가지고 김건희한테는 얘기해야지. 그 저기 총선
까지만 좀 여기 있어라. 그렇지, 안전하게. 그래야지 우리가 법무부에서 보호해줄게. 그래야지 사실 우리가 총선에서 이기지. 총선에서 지면은 너나 나나 끝이다. 이렇게 김건희에게. 근데 김건희가 그걸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게 이번에 드러났고 예. 김건희는 그냥 뭉개버리라고 그냥 뭐 앞에 뭐가 나타나면 바리게이트 나오면 그냥 뭉개버리라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데 네. 윤석열이는 뭐 그거에 대해서 일말의 고려도 없이 그냥 다 있는 그대로 필터링 없이 다 받아들이고 있는 양상이란 말이죠. 예, 아주 재미있는 이사장의 일이. 말씀은 우리의 국민의 압박을 통해 갖고 네. 집권 내부가 분열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미 그 조중동이 이제 살려고 지금 그 자기들의 그 존망이 걸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총선이나 대선. 예. 근데 이대로 갔다가는 진짜 박근혜 그 이상으로 괴멸적 타격을 입을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한번 좀 살려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김건희가 저렇게 틀어막고 있으니 김건희 제거 쪽으로 이제 조중동이나 재벌들도 움직이지 않겠는가. 만약에 김건희 날리라고 그랬는데 안 날리면은 윤석열도 날리는 거죠. 아니 한 번 한 탄핵 두 번 못 합니까? 아니 사실 박근혜 탄핵도 조중동이 해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누군가를 세우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한동훈 보고 너 선택해. 계속 저 따까리 할 거야 아니면 우리 말 들을 거야. 한동훈도 선택의 기로에 설 날이 올 것이다. 이제 머지않았다. 내년 2, 3월이 볼만한 전국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뉴스는 어떤 걸 선정하셨어요? 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인데 네.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지난 8월 24일에 23,400톤에 이르는 오염수를 방류를 했습니다. 네. 뭐 일본은 뭐 과학적으로 걸러내서 내보낸 것이다. 걱정 마라. 뭐 30년 동안 하긴 하겠지만은 뭐 주변국에게 해를 끼칠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구라를 일본 표현으로 구라를 날렸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여러분 뭐 보도를 통해 보셨습니다만은 홋카이도 후쿠시마에서 꽤 거리가 있거든요. 네. 홋카이도 앞바다에서 정어리떼가 잇따라 집단 폐사를 했습니다. 예. 정어리떼가. 서균율 교수가 말씀하셨죠. 이게 바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말고는 다른 어떤 영향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소에도 그랬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사실은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바로 옆 주변국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어떻게 했느냐? 그냥 뭐 그 3월인가요? 한미일 정상회담 끝나자마자 속전속결로 이제 방류를 밀어붙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뭐 일본 정부 편에 섰죠, 윤석열이가. 그리고 뭐 심지어는 유튜브 홍보 영상까지 만들었어요. 나랐던 맞아요, 맞습니다. 미친 인간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네 이렇게 뭐 저기 방관한 듯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직접 지원을 해왔던 윤석열 정권인데 그 뭐 명분은 이렇습니다.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근데 말이죠. 본질을 제대로 들여다보면 저자세 외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자, 이런 가운데 어제 국방부가 5년 만에 새로 편찬한 장병 교육 자료에서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이제 일본이 바라는 바거든요.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해서 파문이 일고 있는데 이게 단순 실수일까요? 아닐 겁니다. 윤석열의 기조에 발맞춘 그런 신원식의 행보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친일 정권 아니 뭐 거의 용산 총독부의 집권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나라 팔아먹는 정권입니다. 정말 역사를 안다면은 민족의 정기를 존중한다면은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이를 끌어내리는 게 우리의 대한 백성의 책무가 아닌가. 대한 사람의 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세 번째 뉴스 들어가. 서울 양평고속도로. 아, 그거 빼먹으면 안 돼. 네, 서울 양평고속도로. 이게 2008년에 사실은 처음 추진이 됐는데 민자 사업으로 추진됐는데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사실은 서울에서 양평까지 가면은 그 누가 이용하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대도시에서 대도시로 이어지는 그런 도로라면은 사실은 경제 편의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잡힐 텐데 양평에서 끝나는 도로란 말이죠. 그래서 별의별 논의 끝에 결국에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하고 연결짓는 방법으로 해서 양서면 안이 구상이 됐습니다. 근데 윤석열이가 들어서고 엎었어요. 강상면 안으로. 강상면이면 정말 양평까지 떨어지는 거거든요. 경제성은 매우 떨어지고 현저히 떨어지고. 알고 봤더니 강상면에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었던 것입니다. 축구장 뭐 4배인가 5배인가. 네. 그래서 저 안진걸 소장 말씀으로는 김건희 일가의 양평 땅 최소 100억 되고 개발을 한다면은 개발하기 전이 100억 되고 개발을 한다면은 5배는 뛸 것이다. 이미 그 양평은 말이죠. 공흥지구에서
그 개발 부담금 요거 네. 그 최은순이가 이제 내지 않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 과정에서 비위가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시비가 됐었는데 한참 전에 시비가 됐었는데 그 원희룡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백지화? 아니 나는 거기에 그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는 줄 몰랐다. 이런 불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놓고는 또 논란이 되니까 야권에서 문제 삼으니까 백지화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석 달 뒤에 정확하게 석 달 뒤에 다시 하겠다. 다시 하겠다. 예산 편성했더라고 이번에. 네, 은근슬쩍 경제성 분석까지. 아니 백지화를 했다면서 경제성 분석을 왜? 이미 그 백지화라는 것 자체가 뻥이었다. 거짓말이었다. 야권의 반발을 잠시 누그러뜨리기 위한 일시적 물타기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요거 제가 봤을 땐 김건희의 무덤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명백하게 떨어지잖아요. 이거 뚝뚝 떨어지는 거야. 김건희는 사실 굉장히 단순한 인간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떨어집니다. 그렇게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받았다. 아주 그냥 간단하게 떨어지잖아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노선을 틀어서 자기네 땅으로 종점을 만들었다. 또 명백하게 떨어지고. 그렇지. 이런 김건희를 지금 비판도 안 하고 있어요. 언론들이. 수사는커녕 검경이 수사를 하기는커녕 언론이 비판도 안 하고 있는 마당이에요. 그냥 뭐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준비하면서 네. 그 신문사 사설을 쭉 한번 모니터를 해봤는데 다 여야 정쟁 그만해라. 양평고속도로 문제 같고요. 그것도 그렇고 명품백도 그렇고요. 특검법도 그렇고요. 이런 게 언론입니까? 이거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 매국 언론이지 그게. 내국 언론이죠. 나라 팔아먹는 언론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도 네. 이거는 거의 김건희 이 나라가 김건희의 나라라는 것을 또 입증하는 대목이고요. 그러네요.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다면 문제 인식을 갖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김건희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네. 어디 김건희 따위가 한 표라도 받고 지금 권력을 행사합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여성분들이 특히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서울의 소리의 보도를 보고서 진짜 지저분하다. 지저분한 인간들이에요. 추잡하다. 그 노란 휴지, 가래침 이런 걸 보면서 지저분해서 나는 안 봤어.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일부 엘리트들 같은 경우는 지저분해서 아예 나는 거론도 안 한다. 아이고 고결하네, 순결하네, 잘났어 정말. 그런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게 어디 시정 잡배 이야기입니까? 장삼이사의 얘기예요? 김건희는 지금 대통령 머리 위에 있다고 지금 그 실체나 좀 인정하라고. 아이고 진짜. 그래서 대통령 권력을 탈취한 것이 사실상 그렇게 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윤석열이가 김건희 따위에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제가 사실 윤석열이가 이제 대통령 되고 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정말 눈을 꼬매고 싶더라니까. 눈을 뜨고 싶지 않아가지고 눈을 꼬매고 싶을 지경이었어요. 왜냐? 저는 제가 지지했던 이재명 후보가 떨어져서 보다도 윤석열이가 집권했을 때 이 나라가 정말 골로 갈 것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아무리 좀 출신이 좀 일천에도 별 말씀을 더 하시네. 출신이 조촐해도 적어도 나쁜 대통령 감별에는 제가 대한민국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대통령 감별에는 좀 능력이 없어도 나쁜 대통령 감별에는 제가 확실하게 일가견이 있다고 보는데 윤석열을 이대로 두면요 내년에 나라 망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이 세모에 여러분들께 예언을 하는데 좋아요. 총선까지 정말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참아봅시다. 참지만은 그 이후까지 윤석열이를 가만히 두면은 여러분들 다 죽습니다. 장담합니다. 다 죽어요. 이번에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금기어와 성역이 무너졌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상당히 다른 양상이 나타날 것이다. 저는 확언합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그 윤석열이를 탄핵할 수 있는 의회 구조가 돼야 한다. 내가 어느 당이 무슨 몇 표를 받고 몇 석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당장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윤석열이를 탄핵시킬 수 있는 그런 의회 구조가 돼야 한다. 이 얘기는 어느 당이 몇 석을 가져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다르죠. 윤석열 탄핵을 시켜야 한다라는 그 당선자가 200명이 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쪽 당 윤석열, 김건희 눈치 보면서 꼬리 살랑살랑 드는 이런 놈들은 다 집에 보내고 또 수박들도 다 집에 보내고 검찰 정권에 대해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내가 좋아 감옥 갈게 이런 마음을 가진 그런 강력한 투지를 가진 정치인들이 다음 국회에서 200석이 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 들어가 볼까요? 스카우트 잼버리 얘기입니다. 정말 참 온 국민이
조마조마심적으로 봤던 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실은 서울올림픽, 평창올림픽 그리고 한일 월드컵 네. 이 국제대회 때마다 정말 성공적인 개최로 유명했죠. 평창올림픽 때는 정말 세계인이 평창을 그리워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이벤트로 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사실 우리 국민들이 그 대통령이 저 해외 나가서 순방하고 돌아오면은 지지율이 올라가요. 원래 왜 그렇죠. 그럴까? 원래 그렇죠. 세계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이게 굉장히 국민의 맞아요. 긍지를 자극하는 부분이거든요. 또 세계 대회 유치를 잘해가지고 평판이 좋아지면요. 네. 또 지지율이 솟구칩니다. 문재인 대통령 80%까지 갔잖아요. 맞아요. 근데 말이죠. 이게 네. 다 깔아놓은 잔치에서 다 깔아놓은 잔치에서 완전히 엉망진창 정도가 아니라 시궁창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 이걸 두고 윤석열이 또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전 정부 탓을 했어요. 전 정부 탓을 했어요. 물론 전 정부가 사실 대외 부지 매립, 배수, 기반시설 공사 이런 것들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아니 그 어떻게 저기 새만금 그 바다를 흙으로 메운 그곳에 네. 그 질퍽질퍽한 곳에 막 모기 이런 해충들이 창궐한 곳에다가 그걸 할 생각을 했는가? 네. 아니 그렇다면 기반 시설이라도 좀 제대로 갖춰놔야지 하는 그런 지적 타당합니다. 그러나 야 네가 집권하고 1년 지난 뒤에 벌어진 행사야. 그런데도 전 정권 탓을 해? 지금이 문재인 정권 집권 7년 차냐? 아이고 이런 등신들 같으니라고 네. 하는 게 뭐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것들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예. 자 그렇다면 그 많은 돈은 그 지금 아마 1,000억 넘는 예산을 투입한 건데요. 네. 1,171억. 이거 보니까 야영장 조성비에는 129억만 편성됐어요. 이 야영장 조성을 엉망으로 해가지고 벌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쥐들이 잘 감찰을 해가지고 야 왜 이거밖에 안 돼? 더 늘려 이래야 되는데 말이죠. 게다가 또 배수 시설이 미비해가지고 진흙탕이 된 갯벌에다가 허술한 천막 샤워장, 부족하고 더러운 화장실, 온열 환자만 1,000명에 달했는데 뭐 다수가 방치되다시피 했고요. 의약품 예산도 1인당 1,000원도 안 됐어요. 이래놓고 사고가 없길 바란다는 거는 정말 천지신명계 비는 심정으로 운영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무슨 세상에 예산의 74%를 운영비에 투입했는데 해외 출장이 99회나 된다고 해요. 아니 근데 보니까 잼버리 유치해 본 적도 없는 나라에까지 보낸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어디다 갖다 썼는지 이걸 규명해 내야 되는 이것도 것인데. 지금 뭐 말만 많았지 이것도 제대로 조사도 안 되는 것 같고 말이야. 네. 놓쳐버리는 거. 게다가 이상한 뭐 저기 뭐 도청 내 매점에다가 뭐 용역을 주고 아이고 이거 엉망진창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윤석열 정권의 책임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사실 첫째 날 둘째 날 난리가 나니까 이상민이가 이 지방 정부 탓이다. 근데 이제부터는 중앙 정부가 나서겠다. 지금까지는 자기 책임이 아니었다는 거야. 왜 문재인 정권 탓을 하냐? 문재인 정권 탓을 왜? 지방 정부가 다 했다면서. 이런 것들은 변명도 아주 졸렬하기 짝이 없고요. 변명도 부실해요. 빨리 끌어내야 합니다. 이거는 잼버리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 대한민국 땅이 다 잼버리 저기 새만금처럼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 네. 이재명 대표의 무기한 단식을 고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네. 비로소 이제 정치적 주도권을 회복하게 된 네. 전기가 됐는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이런 단식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강력한 푸시로 이제 작용을 했죠. 목숨 걸고 싸운 거죠. 완전히. 그렇죠. 이제 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라든지 여러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직접적인 그런 노선 변경을 이제 네. 요구를 했던 것인데 받아들이지도 않고 귓등으로 듣지도 않고 심지어는 만나주지도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피의자를 왜 만나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한동훈이가 범죄자가 단식한다 뭐 그런 얘기까지 했었죠. 그 자범이라는 표현까지 자범이란다. 썼습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네 장모는 뭐냐? 피의자 정도가 아니라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야. 야, 네 장모는 어떻게 된 거니? 피의자를 만나지도 않는다면서. 예. 야, 이거 정말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데 이렇게 무기한 단식을 이제 거의 한 달 가까이 했단 말이에요. 네. 이 와중에 이제 또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청구했고요. 국회에서 가결했죠.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제 기각이 됐던 네. 것이고 기각한 그 판사가 또 뽀진 그런 비난과 모욕을 당했고 이번에 송영길 전 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는 영장 발부로 네. 변호를 내렸습니다. 저는 뭐 하여간 이재명 대표가 기본적으로 뭐 비위가 없다라고 네. 봐야 되는 것이고요. 비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파고 들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없으면 나올 때까지 터는 이 정권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그러니 경찰도 그러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그제
이선균 씨가 이렇게 너무 진짜? 비극적으로 네. 이렇게 우리 곁을 떠났는데 이거 보세요. 이자들은 말이죠. 월드스타도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야당 대표 정도가 아니에요. 제1당 대표까지도 저렇게 완전히 사냥감으로 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내 일이 아니라고 뭐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정말 무책임한 사람들입니다. 역사에서 죄악을 짓는 거예요. 네. 빨리 사람을 사냥감으로 여기는. 아니 사람을 사냥감으로 여기는데 어떻게 저출생 대책을 운운합니까? 한 입으로? 그렇잖아. 야 사냥감이 모자라냐? 그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김용민 사장님 1년 동안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내년에 좋은 일만 있으시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의 소리가 눈물로 뿌린 씨앗이 내년에 알곡으로 어떤 큰 열매로 아마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 서울의 소리 네. 고생한 보람이 있는 2024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내년에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뉴 미디어가 세상을 네. 바꿉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